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와 관세 부담이 완화하면서 지수가 올라온 한 주였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던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0.58% 내린 2,52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잘 버텨줬는데요. 코스닥은 월요일 703선에서 출발했는데 월요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4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부분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아졌고 또 전월 신규 고용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인식 속에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1.36% 가장 크게 밀렸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전개를 보이게 될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그날의 시장 전략 장이 열리기 전에 만나보고 있고요.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지난주 마감한 국내 증시 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 살펴보면서 개장 전 이슈와 함께 관심주들 다뤄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캐스터,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 국내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먼저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왕고래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하락했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일 상승했던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까지 연속 상승한 영향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건데요. 장 초반에는 2,53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2,5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날 대비 0.58% 하락한 모습. 반면에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74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300억 넘게, 기관이 2,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한 주 국내 빅 이슈 함께 보시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첫 탐사 시추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 관련 종목주들 동반 급락했는데요. 이 한국가스공사가 전거래일 대비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35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 장중에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3만 원 선을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주가가 반영됐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 딥시크가 쏘아올린 AI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테마로 뜨면서 이 기기 자체에 AI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심택이 전일 대비 24% 올랐고 이 제주반도체와 네펠사크 그리고 가온칩스 등이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주말을 앞두고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우리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0.5% 소폭 하락하면서 53,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내림세 보이면서 20만 3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제약 쪽에서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82조 원을 뛰어넘으면서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반사이익 수혜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6.5% 급등하면서 116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 IT 서비스 업종도 살펴볼 건데요. 이 딥시크의 수혜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이 주말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보이는 듯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2% 넘게, 카카오는 1%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다수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소식에 거대 기술주 기업 위주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M7 종목들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먼저 중국이 구글에 이어서 애플에도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에 애플이 2% 넘게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한 전날 오후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마존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살펴볼 건데요. 테슬라는 유럽에 이어서 중국 판매도 급감했다는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요국들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크게 줄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간섭하면서부터 독일에서는 59% 급감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테슬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 대왕고래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오늘 개장 전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개장 이후에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글로벌 증시 미국발 관세 전쟁 확정에 따라서 정말 불안감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전략 잡아봐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사실 이번 주 주말이 좀 지나면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운 상황입니다. 증시도 최근에 이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가 점차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다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많이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말 동안 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함되는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 또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기 힘든 부분들 제가 오늘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과 브리핑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꼭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실시간 가이드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기대하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장이 조금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나씩 또 살펴주시죠. 네, 일단 아시겠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그 좀 낙폭을 보였던 이유는 최근 잠잠했던 관세 노이즈가 다시 또 부각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중국 대리기를 한번 시전을 했었다가 중국도 오히려 역으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나타내기 시작했었는데 인플레이션과 상호관세 악재에 좀 털썩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를 포함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좀 안 좋은 이슈겠지만 이 미국 전반적으로 사실 금요일에 시장의 좀 흐름을 알려드리자면 이 1월 달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 자체는 중립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었지만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등과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슈보다는 직접적으로 미국 증시의 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1월 달에는 중순에 이 설 연휴가 좀 끼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악재들도 다소 조금 무난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국내 증시였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시크의 충격, 이날이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던 날이거든요. 자,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 미국 증시도 점진적인 반등을 계속 만들어냈었는데 이때 당시에 상호관세 이슈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이 최근의 반등 부분의 절반을 다시 또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고 테슬라를 포함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낙폭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딥시크의 영향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플랫폼을 더 만들어내겠다, AI에 대한 개발을 더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AI와 반도체에 대한 반등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 중립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시점 아시겠지만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는 오늘과 내일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예정은 잡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또 이 CPI라는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지표가 하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를 떠나서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을 계속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또 최근에 딥시크의 영향까지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계속 꾸준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CSI의 반기 리뷰라든지 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또 이 수급적인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이번 주의 전망은 중립적인 부분으로 하락도 상방도 아닌 현재의 시점을 계속 유지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낙폭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무리하게 또 내동매매로 이 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들도 있고 테마들의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지 오늘 시장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상에서 물론 제가 또 오늘의 이슈라든지 좋은 종목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 드릴 테지만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또 디테일한 전략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브리핑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바로 연결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또 관세부가 예고로 전거래일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큼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가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는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전략 마련해 두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개장 전 이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어떤 테마에서 바로 살펴볼까요? 일단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 뭐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가 사실 가장 크겠지만 네. 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적인 이슈는 우크라 재건이 좀 가장 손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화를 했죠.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개장 시그널에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번 주 내주에 이 관련되어 있는 우크라 종전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사실 그때 당시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부터 우크라 재건주들이 급등세를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주말에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이 조금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주말간에 이제 트럼프와 푸틴과 첫 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 종전 논의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인데요. 구체적 종전 구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시점인데 푸틴도 죽음을 멈추기를 원한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대화 성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종전 논의의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이런 종전에 대한 계획을 사실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주말간에 또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사들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종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한 중립적인 이슈로 이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본다면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 상하방이 갈리는 그런 모멘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상회담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요. 푸틴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시점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미 지난주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보다도 어느 정도 슈팅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과 대동기업입니다. 두 가지의 종목을 좀 같이 볼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을 같이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실 저는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목요일에 사실 팍스통신망 안에서 좀 잡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근데 제가 또 타이밍을 이 종목과 다른 종목 두 개의 종목 중은 계속 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네. 이 종목의 슈팅을 놓쳤었어요. 목요일에.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제가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 사실 한번 놓치게 되는 종목들은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매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금요일 날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상장주로서 역사적 신고가도 만들어냈고 수급적인 측면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신고가만큼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슈가 사실 분분한 상황이에요. 팩트체크는 어찌됐든 이 정상회담까지 추진을 하겠다, 지시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원래 이번 주에 거기에 대한 이 상승이 나왔던 원래 원초적인 이슈가
이번 주에 종전 계획을 구상하는 발표를 하겠다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 슈팅과 어느 정도의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 장대 항봉을 다 처음부터 먹은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거나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 익절이 충분히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당연하게도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신규 진입 언제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진으로 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 눌림이 나왔을 때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적 눌림이 어디일지 모르겠다. 어디가 눌림이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의 대장주였죠. 원래 대장주였던 이 대동기어였는데 이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사실 금요일날 굉장히 강한 모습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의 조금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근처에서 조금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나 전진 건설 로봇이나 대응 방법은 똑같아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단기적 눌림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두 개의 종목 지금 당장 못 잡는데 우크라 제건 만약에 오늘 또 추가적 상승 나오면 어떻게 하냐? 사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공략할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딱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오늘 당장 사실 시장이 안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이 빅테크주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의 수혜로 우리가 또 우크라 재건으로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자, 이 우크라 재건주 제가 오늘 한 종목 딱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팍스통신망 지금바로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종전 선언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테마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난주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과 대동기어 두 가지 살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등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살펴주실 거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단기적인 눌림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캐치를 하셔야 이 종목들 추가적인 급등 나왔을 때 시세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단기적인 눌림인지 이런 부분들 전부 체크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제대로 된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면 오늘 바로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로봇 사실 오늘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빅테크주들의 좀 기술주들의 좀 약세가 좀 예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조금 살펴본다면 시장이 조금 낙폭을 보였음에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게 로봇과 AI였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주말에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슈가 또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이슈 이번 주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애플의 탁상형 로봇 시제품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애플의 로봇 연구팀이 램프처럼 생긴 로봇의 시제품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공개한 영상 속의 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해당 로봇은 2027년쯤 출시된 절망이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애플이 로봇을 발표한 게 사실 이번이 조금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발표는 꾸준하게 있었는데 로봇도 뭐 애플도 최근에 뭐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AI와 탁상형 로봇에 대한 이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도 사실 있는데요. 치태원 회장의 AI 특명 휴머나이드 로봇을 키워라라고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주말에 나왔다라기보다는 7일 마지막쯤에 좀 끝날 때쯤에 이제 나왔던 이슈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SKT를 주축으로 AI 로봇 본격화를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조직 본사 사업부의 전진 배치와 지능형 로봇 통한 제조 혁신에 추진을 할 거고 AGI 기반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로봇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의 기기의 종류 중에서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뭡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딱 두 가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네. 아시겠지만 로봇 테마가 2021년도와 22년도, 23년도에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로봇 대장주 하면 누가 뭐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 다른 뭐 로봇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로서 이 뭐 지분 구조라든지 여러 이 M&A 같은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게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폭을 본다면 사실 이런 종목이 있을까? 아직 사실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서 상승 출발했던 게 어느새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의 공략 패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1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은 눌림목이 크게 나오는 것보다 이 상승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 이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때 당시에 이 사실 주가가 올랐을 때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가가 기대감만큼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오른 만큼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가 사실 나중에 두 번째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 1차 상승 파동 뭐였어요? 삼성전자의 M&A 대상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악재나 뭐 재료 소멸보다는 이 꾸준하게 진행됐던 행보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번에 로봇 상승 파동에서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이 자회사로 만들었잖아요. 이미 지금 피랩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명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 당시나 뭐 이때 당시 잡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냐라는 건 사실 아무도 맞추질 못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뭐 50만 원 가겠죠, 60만 원 가겠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과 현재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100만 원을 갈 수도 있고 200만 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상승 파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점상한가를 갖고 이후에도 횡보하는 흐름이 이후에 20일 이평선에서 맞닿아서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실패가 되면 다시 11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11선에서 지지가 안 된다면 다시 21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21선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 61선까지 지지 구간을 찾아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부터 일단 2% 이상에서의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신규 진입은 굉장히 좀 무모한 매매다, 뭐 무리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개인적으로 11선이 이탈되기 직전까지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고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몇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이 상승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직전에도 여러분들과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서 같이 수익을 챙겨봤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대를 강한 수급을 동반시켜서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의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전반적인 상승폭이 지금 강하지가 않잖아요. 동시효과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발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매물 조정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해 조금 중립적이나 조금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다면 사실 단순해요. 분할 매도 한 번쯤은 해주시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클로버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디테일한 전략과 대응 방법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꾸준한 횡보 흐름 이후에 삼성전자 재료와 함께 시세를 강하게 줬었죠. 지난주 약 일주일 만에 25만 원에서 41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줬고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신규 진입은 현재 무리한 매매지만요. 보유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또 11선 지지받는 선에서 보유하는 부분 또 체크를 해주셨고 이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클로봇도 최근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대응 받아보고 싶다. 로봇 관련돼서 제대로 된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디테일한 가이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508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0.55%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 2%대 하락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5만 3천 원 선 위협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 현재 하락 중입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1%대 넘는 하락 지금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도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현재의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행인 거는 일단은 뭐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안도를 조금 할 수가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현재 오늘의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초반부터 굉장히 좀 큼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도 매도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중립적인 의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당연스럽게도 양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월등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장 초반에 동시호가에서 살짝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이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로봇주들이 조금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유일 로보틱스나 클로봇,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추가적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그런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모두 다 무리하게 좀 쫓아가는 것보다 오늘의 시장은 좀 장 초반에는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면 후발주 같은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요. 아시겠지만 조일 알미늄이나 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나 철강 관련주들, 저는 이제 일전에 팍스통신망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렸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항상 서로 관세나 뭐 이런 미국 무역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맨날 싸울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게 역시나 알루미늄과 철강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미 철강주를 담아 놓으셨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이미 철강주를 하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수익 구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 꾸준하게 이슈가 계속 도는 이 개별 순환매 장세가 좀 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눈치를 잘 채고 미리미리 담아놔야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내가 아직도 캐치를 못한 시점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지 마시고 이제 방송 딱 10분 남았네요.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싶다고 하셔도 들어오질 못해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매도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볼 이슈들과 함께 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후발주들 또 알루미늄, 철강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했었죠. 오늘 관련해서 이 후발주 팍스통신망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알루미늄, 철강 관련 후발주 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에서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종목과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시장 대응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사실 요즘의 시장 되게 힘들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개별 순환매 장세, 즉 업종별 장세가 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물려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나중에는 탈출만 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는지, 하락할 때는 또 어떤 업종들이 같이 상승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로봇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드렸던 게,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더라라고 멘트를 남겨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말간의 이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 시장의 하락 부분도 상회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또 다른 업종을 살펴본다면 어떤 업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시장을 항상 하락할 때
놓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대감이 과하게 작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면 직접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고 앞으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여기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 성장성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테마는 이제 조선 테마에서 좀 갖고 나왔어요. 조선 테마 참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저는 조선 테마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12년 때 당시에 이 조선업계가 이제 사실상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국내 조선업계들이 사실 그때 이후로 빛을 보진 못했어요. 좀 암흑기를 길게 거쳐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다시 한번 빛을 보는 시기가 이제 다시 도래가 됐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조선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트럼프 효과에 올해도 장밋빛 전망을 좀 꿈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대형 조선업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로 수익성을 늘린 영향인데, 올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호재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차를 타면 긴 기간을 탈 때 어떻게 돼요?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로 바꾸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어느 정도 장기간 운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 조선도 노후화가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할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의 시기, 교체 시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추가적으로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포항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이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의 강점, 액화 천연가스 관련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슈라기보다는 전 페이지에 대한 연속된 이슈인데, 자, 아까 제가 2011년도, 12년도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국내 조선업계가 가장 큰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 2011년도 당시에 HD 현대중공업 대형 조선사 중에 한 곳이죠. 자, 2조 6천억을 이때 당시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긴 암흑기를 대략 10년 가까이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최고의 실적을 다시 한번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 먼저 치고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W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이 실적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업종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승폭이 가장 두터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의 차트, 이 실적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2012년도 때 1조 800억과 1조 2천억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오히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2020년도 이후로부터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가 도래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실적이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2011년과 22년도 당시에 조선업종들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 주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실적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등 구간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오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조선업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트럼프 눈치 보는 독일 중국 줬던 1.7조의 LNG선을 하나오션에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 11년과 12년 이후로부터 좀 갈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중국이 값싼 조선을 만들어서 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값싼 중국선을 좀 쓰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고 중국에 대한 조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에 대해 이 중국이 만들었던 조선은 AES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또 뭔가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만든 조선들이 AES도 잘 되고 상품성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지금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까지 지금 눈치를 줘가면서 야 너네 왜 중국한테 그런 수출을 줘? 이 한국한테 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국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종목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NG 재기화 설비와 의정제 등 조선 LNG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분유 처리 장치와 스크러버, 조수기 등 환경 장비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조선 환경장비 LNG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최근에 부각되는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있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가 있다면 여기는 어떤 기업이에요? 완성차 업체잖아요.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조달을 해와서 그 부품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차로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도 자동차 완성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면 기업들에게도 역시나 수혜가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을 직접적으로 완공시키는 기업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공략할 것은 기자재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좀 월봉 차트를 좀 볼 건데 월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상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1년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흐름들 이 4,000원과 2,500원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횡보를 좀 보여주던 종목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신고가도 좀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한 오버슈팅도 좀 나오곤 있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다소 조금 공략하기에 까다로운 돌파매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료가 끓이지 않고 특히나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조선 쪽에서는 한국에 되게 광대하거든요. K조선에 대한 동맹까지 또 염두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5,5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월봉 차트에 대한 흐름이고요. 일봉 차트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약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은 2,700원만 오면 퉁퉁 튀어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튀어준다라는 거는 이 구간만 오면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3,700원이라는 저항대를 최근에 뚫어졌어요. 작년 11월쯤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첫 번째로 시도가 됐고 현재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우상향의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일정한 저점이 만들어졌다면 한번 돌파가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가 만들어졌지만 눌림목이 발생됐고 이 눌림목에서도 저점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눌림목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약간이나마 시장의 영향을 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떨어지는 게 사실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실적이 입증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의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자, 5,500원 뚫었을 때 아까 제가 5,500원 다시 재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 그랬죠. 자, 그 구간에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눌림목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낙폭보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 구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공략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종목명이 어떤 건지 모르시겠죠? 자, 팍스통신망 아래 QR코드를 찍고 바로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조선 관련주, 그중에서도 기자재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 조선 관련해서 흑자가 나왔죠. 13년 만에 흑자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국제해사기구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또 주요 조선사들의 영업 손익도 최근에 최고 실적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조선 LNG 산업과 또 환경장비 사업, 최근에 이 부각되는 재료들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 오늘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돌파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현재 구간이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고점이 나오기 전에 돌파 시도 나와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부 종목명과 대응 전략, 또 정확한 타점까지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가이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후발주까지 또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장이 시작한 지 18분여 흘렀고 방송이 약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지금 현재 20분여 흘렀는데 오늘장 대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의 시장 장초반 개장하고 나서 좀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낙폭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고 꾸준하게 횡보하는 흐름. 제가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대응 방안과 오늘의 어떻게 실려갈지 이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장 대응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난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